네, 오늘 월요일 집중 분석 시간 마련했는데요. 금리는 미국이 계속해서 올려가는 분위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죠. 유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요. 대외 변수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살펴봅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또 네. 변수들이 어렵습니다. 먼저 달러를 보면요. 달러가 전반적으로는 조금 강세 기조를 가다가 주춤하는 것 같다가 FOMC 끝나고 나서 다시 달러가 좀 강세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달러화 반응부터 좀 살펴주세요. 달러화요? 네. 예,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참 최근 들어서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러게요.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쪽으로 워낙 강세 쪽으로 가나 싶었는데. 금요일은 환율이 또 엄청나게 올랐죠. 네, 예. 또 굉장히 올라버리고요. 시장이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차트 한번 보시면 그냥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선진국 통화 대비. 이때가 11월 우리 시간으로 7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간 선거 끝나고 이제 막 미국에 개표하던 그 와중에 민주당이 하원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 가는 것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달러 약세, 그러다 강세 갔다가 다시 약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이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을 보였고, 이 무렵이 결국 그 다음 날 이어졌던 이틀 동안 있었던 FOMC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결국 중간 선거와 FOMC 이벤트 두 개 큰 걸 갖다 두면서 보시면 이렇죠. 지금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금년 2018년 시작 시점이 이 시점인데 작년 한 해 내내 이어졌던 달러 약세에 연초에 너무 달러 약세 쪽으로 베팅하다가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때 한번 보시죠. 요 무렵이 우리가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1월 1일 날 갑자기 달러가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FOMC를 기준으로 계기로 해서 다시 돌아섰는데 이 11월 1일 날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달러가 약하다는 느낌이 왜 들었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트가 컸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길고 좋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래가지고 마치 미중 무역 갈등이 금방 해소될 것 같은 그런 영향을 줬던, 거기다가 이벤트까지 날렸었죠. 북한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가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유로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거는 그동안 환율 체크 시간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한 해 유로 강세, 달러 약세에 조정받을 만큼 받고 나서는 다시 지금 유로가 약해지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조금 유로가 좀 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조금 달러가 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달러화는 주요 이제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기준지 지수가 100이거든요. 지금 이제 96까지 올라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이제 유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로 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면도 있습니다. 달러는 굉장히 중요하죠. 달러의 가치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보는데 오늘은 그것 말고 또 달러와의 명목 실효 환율을 통해서 달러가 강세라는 걸 얘기해 주신다는데 달러의 그 명목 실효 환율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놓쳤는데 우리 또 작가님이 보내주신 질문에 그래서 저도 모처럼 또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실효 환율이라고 하면은 각국의 환율을 가지고 서로 이제 교역량을 갖다가 적절히 가중평균했다 이런 개념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질까지 들어가면은 실질 실효 환율 같으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율까지 감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니혼 계좌의 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걸 우리 국내에서도 같이 보도했는데 이런 흐름이죠. 지금 보시면은 85년 여기서 실질보다도 이번에 보도 나온 명목이니까 이 좀 짙은 색깔을 보시죠. 통상은 실질의 실효 환율을 많이 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실질 실효 환율도 여기까지 왔다. 이 수치가 높은 쪽이 이제 달러가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이제 85년 9월 이후 플라자 합의가 나왔던 그때 이후 최고다. 그런 얘기고, 지금 니온 계좌에서 또 이런 그래프도 나왔습니다. 이 무렵 2016년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쌀미자에다가 다우 평균이네요. 다우는 한 40% 가까이, 일본 니케이 지수, 독일 닥스, 영국, 이게 중국이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달러가 결국 자꾸 16년 내 최고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2002년은 우리가 뭐로 기억나십니까? 그 아들 부시 때 달러 약세 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했던 그 무렵에까지 달러 가치가 올라왔고 아까 살펴보셨던 이 부분은 자꾸 플라자 합의를 갖다가 언급할 정도의 레벨까지 왔다. 이러니까 지금 이런 기사를 내놓는 미혼 계좌인은 아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은 이쯤 되면은 미국이 혹시나 또 달러 약세 쪽으로 뭔가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입니다. 달러가 이제 강으로 가게 되면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요. 예, 신흥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안 얘기죠. 좋은 예. 예. 다만 이제 최근 진행된 게 그렇다고 이제 소위 이제 뭐 기준 100을 넘어서 110, 120으로 달러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네. 또 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좀 그런 면이 예.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거는 이건데요. 네. 이 블룸버그 기사에서 제목과 이렇게 그래프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보시면은요. 우선 이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의 그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달러 포지션입니다. 투기적 달러 포지션이 위쪽으로 갔다는 것은 달러 매수 포지션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 아래쪽은 매도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뭐 외환시장 교과서에서는 참 이렇게 외환론 같은 데서는 뭐 국제 간의 자본 이동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합니다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외환시장 거래 90% 이상은 투기적 거래다. 그 투기적 거래는 무슨 여러 가지 지표가 되었건 정치적인 변수가 되었건 정책 당국자들의 말이건 금리 상황이건 이런 걸 보면서 샀다 팔았다로 가는데 그것이 결국 90% 이상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투기적 거래만큼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가 있겠느냐. 지금 인덱스하고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 같이 움직인다 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 투기적으로 달러 매수가 많아지면 달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너무 많다는 것이죠.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많고 지금 유로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이 그래서 지금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죄다 이렇게 달러 사들고 있는데 달러가 계속 더 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약간의 우려도 뭐 그런 어떤 의심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는 뭐냐 하면은 결국 그 연준이 되었건 미국 경기가 좋았건 뭐가 됐건 간에 어쨌거나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달러가 쉽게 약해지겠느냐 쪽으로 지금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예, 뭐 네. 실질 실효 환율 이런 건 좀 어렵기도 하고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겠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 자료는 쉽게 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달러의 향방들은 늘 좀 주목하고 네. 계시고요. 특별히 이제 또 위안화 동향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들이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격돌 혹은 이제 미국은 중국의 금융시장을 열게 만들려고 한다. 위안화 변동성도 커진다. 네. 실위안을 일단은 좀 방어하는 분위기인데 네. 위안화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예. 이제 7위안을 갖다가 7위안이 그냥 허무하게 열리고 그래서 그것이 막 중국에 돈 좀 많은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중국이 나 돈 좀 있어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를 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쨌거나 1인당 5만 달러 이상씩은 환전을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게 위안이 가지고 있을 돈이 못 된다 달러로 바꿔야겠다 싶으면 그 사람들 뭐 하다못해 사돈 팔촌 이웃 사람 뭐 노숙자를 동원해서라도 왜 5만 불 살려면 못 사겠습니까? 그런 식인데 위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은 논리입니다. 11월 초에 내가 시진핑 주석과 아주 길고 오랜 전화 통화를 했다. 좋은 전화를 했다. 이랬을 때 달러가 약세 위안도 강세였습니다만 단발성으로 거쳤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매크로트렌스.net입니다. 닷컴이 아니고 매크로트렌스.net인데 이 사이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즐겨찾기에 넣으시고 보면은 예. 왜냐하면은 좀처럼 우리가 보기 힘든 아주 긴 추세의 차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흐름입니다. 2, 3, 4 하던 이런 위안 환율이 이렇게 왔다가 이때부터 2005년부터 평가 절상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지금 여기인데요. 이걸 갖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짧은 차트들 보면서 더블 바텀이네, 7위안에서 막히겠네라는 식의 판단은
좀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가져왔고요. 위안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림들인데요. 미국의 경상수지입니다. 여기서 이른바 무역수지라고 할 수 있는 상품수지, 그리고 서비스 수지, 바깥으로 나가면서 쓰는 돈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이 총수지 파란색의 실선을 보시면은 과연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국이라고 탄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도 지금 4조 달러에 육박했던 외환보유액이 지금 3조 달러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국면. 그리고 중국 한번 기회 주신 김에 까겠습니다. 이런 기사, 옛날 기사도 아니고요. 2014년에도 이런 기사 있었습니다만 4년 지난 요즘도 또 나옵니다. 11월 9일 날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5채 중에 한 채는 빈집이랍니다. 그 비율이 홍콩,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다 한데 중국이 제일 크고 이 표현도 있네요. 시진핑 주석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집이란 것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라고 있는 게 집이 아니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중국 사람들 이러네요. 지금 2채, 3채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여기는 블룸버그의 똑같은 기사에 나온 큰 사진을 한번 그대로 캡처해 왔는데 하늘이 우리보다 더 맑네요. 산동지방, 바레만 쪽으로 공장 다 옮긴다고 하니까 아마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부동산 투기하면서 살고 우리는 중국산 서목을 넘어오면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좀 그런 깝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갑갑합니다. 네. 중국 네. 얘기는 좀 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유가 얘기를 좀 더 해야 네. 돼서요. 일단 네. 원화도 지금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요. 오락가락합니다. 예, 원화 예. 양방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원화는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일간으로 보시면은 아직은 박스권입니다. 20원, 30원 구간이 강한데요. 오늘 30원을 올라섰습니다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곧 결정 나야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큰 흐름만 보시자면은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원화가 된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 우상향선과 우하향선이 지금 거의 수렴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지난 몇 달 동안 1140원만 오면 눌리던 환율이 조금 위로 가고 싶어하는 느낌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100원씩 오르는 환율 이런 거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예.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합니다. 네. 국내 경기 상황이나 일부 기업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얘기지만 경기 부진을 반영한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얘기인데요. 유가가 왜 이렇게 빨리 하락하는 건지 유가 얘기하고요. 네. 또 좀 주목해야 될 것까지 있으면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유가로 마무리하죠. 예. 지금 다들 난립니다.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원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관로 열고 힌트인데 it isn't good.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WTI 기준으로 거래일 기준 열흘 동안 연속으로 빠진 건 처음이란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10일 연속 빠진 거는 과거에도 한 8일, 9일 정도 빠진 적은 있었지만 10일 연속 빠진 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결국 한 10거래일 연속 빠졌다. 그랬더만 사우디가 0.5밀리언이니까 한 50만 배를 감축하겠다, 감산하겠다. 러시아는 우리는 덮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나 지난 주말에 일간 차트상으로 아래꼬리가 달린 거로 보나 지금 이쯤 왔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반등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큰 흐름은 아직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쪽을 보셔야 됩니다. WTI 60불, 브렌트 70불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은 좀 재밌죠. 지금 이게 월간 이란의 수출량입니다. 예. 수출량인데 제일 많이 사가는 데가 중국, 인도, 한국이죠. 근데 이 나라들이 이번에 8개국 그 제재 대상에서 다 제외됐다는 얘기니까 이렇다면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이란산 원유 전 세계로 막 펑펑 퍼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집중 분석 네. 매크로 동향들 살펴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돈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